이 맛이군요. 산악자전거는 BMX랑 기본적인 내용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BMX는 작기 때문에 쉽게 되는 부분이 산악자전거는 좀 몸을 많이 사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산악자전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크로스컨트리 자전거, 그 다음에 요런 엔듀로 자전거, 그 다음에 더 이제 내리막 전용인 다운힐 자전거까지 해서 총 3개로 나누고요. 또 분류에 따라서 요즘은 요 3가지 종류의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크로스컨트리 자전거는 보통 여기 보시면 뭐 똑같이 브레이크도 달려있고 변속기도 앞뒤로 달려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서스펜션은 보통 100mm에서 뭐 120mm 사이 정도 되는 서스펜션 이 길이를 얘기를 해요. 요 길이를 얘기한다는 거는 요게 이제 완충되는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한 100mm, 80mm 왔다 갔다 하면 크로스컨트리,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120mm에서 140mm는 트레일, 160, 170mm짜리 자전거들을 엔듀로, 그 다음에 200mm짜리 자전거들을 다운힐, 이렇게도 많이 봐요. 산악자전거는 다른 자전거와 다르게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 요즘 산악자전거들은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고 있어요.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산에 가보면 진흙이나 해서 제동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런 데서 자유롭기 때문에 디스크 브레이크에 유압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이 앞 브레이크고 오른쪽이 뒷 브레이크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강력하기 때문에 한쪽을 강하게 잡으시면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동시에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버가 산악자전거 좀 짧아요. 일반 자전거보다 이 레버가 짧다는 거는 손가락을 하나나 2개를 써서 브레이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 2개나 1개. 저희는 보통 1개로 많이 합니다. 섬세하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 1개로 조작을 많이 하고요. BMX는 변속기가 없죠. 네네. 근데 이제 산악자전거는 변속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자전거랑 변속 시스템은 완전히 같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보시고 기본적인 걸 좀 체험을 하실 거고요. 기술 간단한 거 2개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펌프 트랙까지 타보시는 걸로 체험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런 엔듀로 자전거를 가게 되면 더 가파른 산길이나 뭐 점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도 갈 수 있고 내려도 갈 수 있는데 저거보다 올라가는 데는 힘이 더 많이 들지만 무겁고 장비가 크기 때문에 근데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타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변 C포스트라고 해서 C포스트가 달리면서 조절이 돼요. 누른 상태에서 무게를 주면 내려가고요. 그냥 뗀 상태에서 누르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걸 올려서 페달링을 원활하게 하고요. 내려갈 때는 이걸 눌러서 빼면 내가 무게중심 이동하기가 편하겠죠. 크로스컨트리랑은 다르게 뒤에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움직여요. 적은 힘에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게 움직이면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레버를 잠그면 딱딱해집니다. 이런 장치들이 산악자전거의 특징이에요. 상급 이상의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시면 앞에 기어가 없는 대신에 뒤쪽을 굉장히 크게 씁니다. 그래서 앞에 3개가 있는 것만큼의 기어비를 여기서 보전을 해줘요. 그 대신 이제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공이 많이 들어가요. 뒤에 보면은 많이 이렇게 구멍이 나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된 변속기들을 많이 써요. 이렇게 입문용은 아까 보셨듯이 와이어로 연결이 돼 있지만 얘는 요거랑 무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누르면 그냥 모터의 힘으로, 선이 없어서 좀 더 설치도 자유롭고요. 아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와이어는 정밀하게 조절하기 좀 어렵거든요. 장력으로 하는 거라서. 요거는 이 포지션을 이 앱이나 이런 걸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무선 변속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막 달리다 보면 체인이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런 장치들이 체인이 이탈되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들입니다. 사실 저거랑 이거랑 무게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더 크고 이런 게 달려 있는데도 무게가 비슷하다는 거는 부품들이 좀 가벼운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은 이 정도 하면 산악자전거 대부분의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호장구 같은 거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게 오토바이 헬멧 같지만 자전거용이에요. 턱까지 다 보호가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가볍죠? 네. 오토바이 헬멧은 되게 무거운데 1kg, 뭐 1.5kg 이렇게 되거든요. 자전거 헬멧은 600g에서 뭐 800g 정도 돼서 가볍게. 이런 것들을 왜 쓰냐면 요즘 여기도 보시면 들어가 있죠. 넘어져서 굴르면은 얘가 보호를 다 해주는 거예요. 안에도 다 보호 장치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산에서 타게 되면 구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런 헬멧들은 턱이나 이런 데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자전거
자전거용 풀페이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제가 쓰는 건데, 이제 이런 거는 최소한 뒤는 좀 길게 보호가 돼 있어서 뒤에 머리는 보호할 수 있게. 저희는 넘어지는 것도 많고 나무나 돌 같은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 이게 무릎 보호대인데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페달링 할 때는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때리면 딱딱해져요. 약간 이런 신소재들, 되게 특이한 소재들. 그러니까 이게 스노우보드나 스키에서도 가끔 이런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산악자전거도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는 팔에다가 이렇게 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보호대를 착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보호대. 네. 그래서 넘어지면 이렇게 무릎 여기 저희 보면 상처 되게 많잖아요. 상처가 되게 많은데 이게 다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머리, 그 다음에 팔꿈치, 무릎, 손 이런 데가 많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장치는 필수예요. 거의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탁 트인 데서 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산에서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좁고 막 돌, 나무, 장애물들이 있는 데를 달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취미생활로 재밌고 운동을 즐기고자 자전거를 타는 건데 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식으로 꼭 보호장구는 나중에 이제 산에 가서 자전거를 타실 때 꼭 보호장구가 필요하다. 오늘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트레이닝을 할 거라서 헬멧을 하나 걸로 헬멧을 착용을 하시고, 네, 사이즈는 네, 미디움 사이즈거든요. 맞으실 것 같아요. 한번 타보시고 너무 높거나 낮으시면 제가 조정을 해드릴게요. 살짝 낮은 게 좋은 게 오늘 해볼 기술들이 스탠딩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앞바퀴 드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스탠딩은 자전거 탈 때 가장 필요한 게 균형이거든요. 네네. 균형이 없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앞바퀴 드는 거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일반 생활에도 인도 턱이라든지 뭐 갑자기 뭐가 앞에 있다든지 이럴 때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앞바퀴가 걸려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자전거가 앞바퀴만 제대로 들 수 있어도 그냥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이라서 뭐 두 개를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그 펌핑 트랙이라고 불러요. 저기를 타보는 연습까지 오늘 하는 걸로. 여기가 바닥이 좀 돌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 그늘에서 네. 여기서 최대한 어떻게 할 거냐면 크게 이 그늘에서 원을 그리면서요, 가장 내가 갈 수 있는 천천히 가는 겁니다. 페달을 굴리지 않고 페달을 살짝씩만 눌러주면서요, 브레이크를 활용해서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대회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천천히 멈추면 탈락이거든요. 네,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천천히 가는 사람이 1등하는 그런 대회. 좋으신데요? BMX를 좀 오래 타긴 했어요. 그러시면 바로 제자리에서 스탠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뒷브레이크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대로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일어서서도 한번. BMX는 어떤 거 타셨어요? BMX 파크에서 보통 타고요. 파크요? 요즘은 파크가 없이 지금 제천에 내려와 있다 보니 스트릿밖에 탈 데가 없나요? 없어요. 네, 그냥 서울에 올라가서 타게 되더라고요. 균형하기 엄청 좋은데. 일단 자전거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일 아시겠지만 스탠딩 굉장히 중요하고,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스탠딩이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조금만 균형이 흐트러져도 크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스탠딩은 잘 하시니까. 그 다음에 TV로 앞바퀴 드는 거. 네네. 네, BMX는 사실 몸만 뒤로 움직여도 그렇죠. 앞이 들리죠. 제가 경험해본 바 BMX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엄청 많이 달라서 우리 MTB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렀다가 탑업을 시켜주면서 당겨줘야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타고 BMX 타니까 그 힘이 너무 과해가지고 처음에 막 뒤로 날아가고 막 그랬어요. 너무 세게 당기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누른 상태에서 상체랑 엉덩이를 뒤로 이동을 시키면서 그냥 당겨줍니다. 이거를 뭐 팔로 든다든지 팔을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이 무거운 무게로 해서 내가 딸려가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이 누른 힘과 뒤로 당기는 힘으로만 앞바퀴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매뉴얼 하듯이. 네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렇게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앞바퀴를 들어야만 이제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설명은 안 해요. 그럼 바로 펌핑 트랙으로. 워낙 하시죠, 이런 거. 네, 바퀴 드는 게 참 어색한데요. 잘 안 들려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한 것처럼
보통 자전거는 이걸 눌러서 많이 앞을 들거든요. 그래서 목을 올라갈 때는 페달을 눌러서 앞바퀴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눌러서 펌핑 트랙을 한번은 경험을 해보셔서 이렇게 한 바퀴입니다. 그렇죠. BMX를 타셔서 그런지 이쁘게 잘 타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을 너무 잘 타시고 그다음에 우리 코너 돌아갈 때 약간 어색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코너 돌아갈 때 이 무릎이 죽어버리면 힘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밀어내야 되거든요. 무릎이 펴져 있으면 속도 유지가 되고요. 펴져 버리면 뭐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코너 돌 때만 그거만 더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재밌게 즐기시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오니 저는 반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도 타보시고 일단 말씀해주신 걸 한번 다시 해보고. 네, 한번 다시. 확실히 바퀴가 너무 크니까 네. 어색하시죠. 이게 확실히 더 동작을 훨씬 크게 MTB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확실히 크게 집어넣을 때도 그냥 콱 집어넣고 누를 때도 확 누르고 그래야 제대로 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희가 산악자전거 파크인데도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결국 산에서도 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눌렀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주행을 많이 해요. 리듬감 있게.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하고 올라가셨을 때는 그냥 엉덩이 빼고 계속 브레이크 잡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도를 어느 정도 내가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리듬을 타면서 유지하면서 이제 산을 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파크를 제대로 타는 방법. 요거를 이제 하시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제가 볼 때 잘 타셔가지고 제가 크게 봐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다른 또 네. 배울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체험 프로그램은 사실 여기까지 운영이 돼요. 펌핑 트랙까지 이제 운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저기 잠깐 네. 시간이 되시면 올라가셔가지고 정자가 저기 위에 산을 보이죠? 네. 저쪽 돌아가지고 살짝 다운힐 코스 맛을 보는 게 어떨까? 그럼 네. 감사하죠. 예, 한번 갔다 오시죠. 금방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셔도 되고, 뿌리고 올라가셔도. 저희가 보통 한 10km 정도 해야 네. 가거든요. 아. 근데 너무 잘 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전에 자전거를 타셨던 분들이 네. 심지어 로드 사이클마저도 아하. 타셨던 분들은 적응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타서 다행이네요. 또 균형 감각이 뭐 남다르죠. BMX를 얼마나 타셨던 거예요? 15년 됐어요. 어우, 근데 BMX만 탔다 보니 로드도 이제 좀 입문하고 있고요. 연속을 미리 좀 해서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지 안 드렸구나. 여기 보면은 안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어필을 할 때는 여기 앉는 게 아니라 이쪽에 앉습니다.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좀 당겨. 왜냐면 앞에 무게가 실려야 그게 차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일반 큰 자전거랑 많이 다를 거예요. 네. 네, BMX에 이럴 일이 없는데 BM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높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내 요 닿는 부분이 한 여기 요 정도 거의 끝에 받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그걸 말씀을 안 드려요. 방도 앞바퀴가 그냥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페달이 멈추게 되니까 네. 여기서도 그 아주 강한 페달링보다는 부드럽게 가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토크가 좀 실려야 돼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앉아주시고 앞쪽으로. 상체에서 힘 빼주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게 어깨에 힘이 안 빠져있으면 이런 돌 같은 거를 잘 갈 수가 없어요. 아. 아마 밸런스가 좋으셔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타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네네.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서요. TV가 막 심장이 끝까지 막 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힘들게 올라갔다가 신나게 내려오는 게 이래서 EMTB로 넘어가는 건가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사상의 반대인 게 운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힘들고 내 체력을 소진해야 정말 재밌다고 느껴지거든요. 약간 저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딱 이 마지막 MT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빼기도 많이 해요. 아, 확실히 숨이 차네요. 이게 단시간에 굉장히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는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 다운힐 초보 코스의 하단부 지역이거든요. XC는 여기로 통과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요. 올라가요? 인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 다운힐 하단부를 체험을 해볼 겁니다. 재밌게 생겼네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네. 아까처럼 이렇게 무릎을 편 상태에, 그러니까 페달을 평으로 두시고 제대로 무릎을 편 상태에서 아까 펌프앤 트랙 타듯이 그렇게 가고, 중간에 점프대가 있는데 안 뛰고 그냥 패스로 지나갈 거예요. 저만 제가 속도 조절할 테니까. 네네. 기아는 혹시 올려놓아야 될까요? 기어 거의 페달링을 처음에 조금 올려주시고, 처음에는 거의 페달링을 안 쓸 겁니다. 네. 네, 여기서 일어나 주시고, 똑같이 무릎 주시고, 자, 여기 점프대 있습니다. 자, 여기 무릎 펴주시고, 잠깐이죠, 내려오는 거. 맛있네요, 그래도. 이제 맛을 보신 건데, 네. 보시면 약간 이렇게 그 코스가 좌우로 아로져 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빠른 스피드로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저기에 딱딱 맞춰서 브레이킹, 그 다음에 펌핑 그 리듬을 익혀가지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내가 재밌게 타는 거예요. 그 점은 아마 BMX랑 비슷할 겁니다. 저희도 그 파크 가시면 되게 그 연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같은 라인을. 네. 요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브레이킹은 어디서 해제하고 내가 어디서 누르고 그다음에 무게중심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판단하면서 가는 거예요, 에비는. 이게 약간 한정된 공간에서 BMX를 한다면 MTB는 요 쭉 내려오는 그 다운힐 코스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내가 기억을 하고 그대로 하는 뭐 그런 거에 가깝다고. 근데 아마 결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체험까지 해보신 거예요. 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거의 지금 2일치를 다 소화하신 거라 맛만 보신 건데, 보통 일반인들은 여기까지 가는데 진짜 한 이틀은 넘게 걸립니다. 체육과 학생들도. 제가 볼 땐 뭐 너무 잘 타셔서 제가 뭐 딱히 할 건 없고, 자전거 좀 더 하고 싶으시면 네. 여기 펌핑 트랙이랑 아까 탔던 체험 코스 네. 몇 번 더 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롭게. 얼마쯤 하나요? 최소 입문하려면? 입문 자전거들은 입문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가 되게 넓은데, 하드테일 같은 경우에는 새거 기준으로 한 50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풀 서스펜션, 요거 네. 기본형인 요런 자전거들은 새 걸로 따지면 예전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200만원대 있는 이제 풀 서스펜션이고, 중고로 구하면은 한 100만원 언저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대신 이제 100만원 근처를 사면 얘처럼 이제 요즘 다 29인치 자전거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 100만원대 모델은 29보다는 대부분 27.5인치, 조금 더 작은. 사실 파크에서 타는 데는 바퀴가 작은 게 더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29인치를 왜 타냐면 속도 유지 때문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로 레이스를 하다 보니까 네. 속도 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산악자전거에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오래 이 취미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은 그때 이제 좀 상급 자전거로, 가격으로 따지면 보통 400에서 500이 좀 넘어가는 자전거들 끝으로 이제 안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점점 뭐 새로운 게 나와요. 아까 무선 변속기처럼. 저는 처음에 무선 변속기 나왔을 때 나는 안 쓴다 그랬어요. 왜 이걸로 그냥 일반 요 변속기로도 충분한데 무선 변속기를 왜 쓰는 거지? 근데 써봤더니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만약에 입문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새 거보다 중고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전거 반값 이하로 떨어진 좋은 자전거를 좀 찾으셔서 그걸로 입문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보고요. 다 소모품이에요, 하나짜리. BMX는 크롬올리로도 돼 있고 오래 타잖아요, 네네. 고장 안 나면. 근데 이것들은 다 이거 뭐 알루미늄, 카본, 마그네슘 막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이런데 기스나고 이런데 기스나고 다시 갈아야 줘야 돼요. 좀 전체가 다 소모품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림이 이제 이런 건 카본인데 네. 림도 되게 잘 나가죠. 지금 타보신 구간은 굉장히 깨끗한 구간이지만 저희 다운힐 2코스 중급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는 돌들이 다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박혀있는 돌들이. 그런 거 다 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점프를 잘못해서 거기다 쳐받으면 림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약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 네. 또 요런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전기 네네. 자전거도 요즘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제 매니아적 관점에서는 나는 이게 더 재밌으니까 이거 탈래지만 사실 그냥 어필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근데 보통 다 직업이 있고 취미로 즐기는 건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타야 이득인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전기 자전거가 되게 좋아요. 저도 대도시에 살거나 직업이 산악자전거 이런 관리나 선수가 아니었으면 전기 자전거 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파크에서 근무를 하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서 이제 전기 자전거보다는 이제 일반 자전거를 더 좋아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 성향에 맞게 내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 오래 타셨으니까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딱딱 생기잖아요. 저도 뭐 사면 이거부터 바꾸고 딱딱딱 바꿔놔요. 왜냐면 나는 그거만 쓰니까. 자전거도 오래되면은 산악 자전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래 계속 타고 싶었는데 이게 네. 쉽지가 않네요. 이게 정말 저도 계속 느끼는 거지만 정말 쉬운 운동도 아니고요. 사실 지금 예전부터 BMX를 타셔서 밸런스가 워낙 좋으셔서 지금 쉽게 지금 이 몸이 준비된 상태이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반 분들은 이렇지 않거든요. 자전거는 샀는데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다치고 네. 이게 사실 밸런스가 좋으면 별일도 아닌데 다칠 일이 아닌데 이게 막 짚었다가 막 손목 부러지면 그러면 일을 못 하니까 또 한참 또 뭐 BMX도 똑같죠. 부상 엄청나죠. 타다 자전거도 똑같이 부상 많고요.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또 소수인 것 같아요. 누구나 탈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로드로 많이 빠지긴 그렇죠. 예, 로드는 운동 개념이 더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익스트림 개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파크에서 타는 거는 아까 타보셔도 알겠지만 밸런스하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속도감 이런 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좀 접근하기 쉽다 보니까 여기서 체험을 좀 해보시고 자전거도 좀 타고 이왕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갔다 네네. 와봐야겠네요. 올라가는 게 힘드네. 에이 진짜. 내려가 봅시다. 이만시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지금은 진짜 맛보기고요. 이게 딱 그 맞는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딱 원리대로 타면은 정말 재밌는 운동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타고 싶네요. 네. 한번 맛을 또 보니 네, 진짜. 맛을 아마 보셔서 물론 책자 보시면 여기에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는 제 사무실 전화번호고 여기 전화번호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은 이렇게 평일에는 조금 이제 한가하고요. 평일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비하거나 단체 교육 뭐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고 주말에는 이제 동호인분들 오셔서 라이딩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월요일마다는 휴장이고 저는 일요일 월요일에는 안 나오고요. 다른 때는 다 근무하고요. 일요일에는 다른 직원이 나와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크로스컨트리 선수 출신이라서 또 크로스컨트리는 그 친구가 빠삭해요. 장르가 달라가지고 저는 다운힐 엔듀로 쪽이고 네. 그 친구는 크로스컨트리 쪽이라 가지고 BMX도 막 레이싱 BMX 있고 아, 파크 그렇죠. 네. 있고 플랫랜드 있고 다 따로따로잖아요. 장비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르다시피 저희도 전문 분야가 다 필요하시면 자주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놀러 오시거나 자전거 혹시 이렇게 와도 괜찮을까요? 네네 자전거 나중에 저희 이제 내일 행사 끝나거든요. 네. 그럼 다시 푸샷 갖다 놓을 거니까 푸샷도 한번 타고 시간 되실 때 오세요. 편하실 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아무 때나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네. 감사합니다. 네.